왜 고백했는지 알았으니까? 뭐를, 하나님한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뭘 그런지 몰라, 이제. 이제는 왜 그렇게 고백했냐? 그걸 몰라. 난 알아달라 하지 않아. 나는 이 세상에 안 살아요. 누가 보면 사자만 살아. 아무 데 가도 이재선이 얘기해. 그리고 이 세상 지성인들이요. 이재선이를 졌다 놓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뭐라 하잖아요? 어머니 옛날에는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면 돈이 다 지었었습니다. 이재선이 이제 안 삽니다. 이제 그게 뭔지 압니까? 부처님이 아이를 꼬시려고 부처가 나간다 그러니까 3,000명이 내가 부처를 들고 있어. 부처는 딱 이러서 야, 이봐요, 왜 이렇게 지나가나? 이제는 30명만 딱 부처 뺏겨놓고 지하면 제일 이쁜 여자 보지 않으셔야 돼. 그럼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해볼 거예요. 진짜 보지 않으셔야 돼. 그걸 조지 선만 이제는 한 일이에요. 나라 가려면요, 우리 홈페이지에 이재선의 책을 떼서 바닥만 두드려봐요. 그것만 오양해요. 여기저기, 그냥 그러지 말고. 아니요, 나는 모양 안 좋아. 일본 새끼가 제대로 건 필요 없고, 못 기다리고, 하늘에서 이런 가지 있다는 이러도록 뭐라 그래. 난 답답한 게, 내 언어를 풀리물자라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최고로 4번에 봅시다. 나는 이해 못하면 참외로 4번에 있지 않아, 이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거 아마 내가 간통해 놓은 거 아실 거야? 야, 여기 아니네. 어디다 써는지도 보이네. 여기 있네. 4번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에게서 이제는 톨스토이 차르천 비록 완전한 참에 살인을 했다, 강간을 했다는 식으로 참여를 못합니다. 톨스토이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나 저도 국민에게서 직업된 책임을 누락시켰지만, 나름대로 의심했다. 간통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은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여자를 보고 운명 통만을 간통이라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간통을 한 게 아니고, 간통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통을 냈다. 아니, 그것도 포함한다. 그것도 포함한다. 난 이건 뭐야? 내가 골딱 부순 거예요. 톨스토이를 보고. 난 이 세상을 버렸잖아요. 여기 간통은 뭐냐? 간통은 원래 있잖아요. 성에 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불편해서 입 밖으로 받친 거 있다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이 힙하는 것 10곳을 밝혀야 듣도록, 마누라 말 못해. 내가 가갖고, 아마시도 가갖고 졸라 하고 말이야. 집 따르려면 내 새끼야. 그거 코가 있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한테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다. 이재선의 모토예요. 지긋하나. 그만해. 정말 참.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돼. 창세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좋았더라. 그러면 돼, 이제서는. 죽어도 괜찮아. 이번에는 안 죽습니다. 이번엔 나 죽이지 말라고. 좀 멀어지려고 그래. 이번엔 죽이지 말라고 해서. 난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돼야 되니까. 마르틴 루터. 성경 지상주의, 믿음 지상주의 중에 저는 좋아하는 게 만인사대주의. 나 마르틴 리로 부를게, 앞으로. 만인사대주의를 좋아해, 나는. 복사, 수고 필요 없다는 거지. 그거도 필요 없다. 만인사대주의.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십시오. 그래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잘 되십시오. 정신 빼다가요. 저한테 약도 버릇줘줬어.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잔다고. 정신과 의사가 약도 줘줘서. 그 빠뜨리지 마라.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잔다고. 근데 잘못하는 게 아니고 안 자는 거거든. 정신과에 언제 갔습니다. 누가 또 정신과 의사 불러왔지. 가슴이 불렀다고? 우리 아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불러왔고. 사무실로? 아니, 어디 식당에서 불러왔고 저 약속을. 진짜요? 근데 야, 오해하지 마라. 이재선이는 못 자는 게 아니고 안 자는 거다. 아니, 하루에 2시간을 밖에 안 자요? 이 내용은 2002년도 굿타임즈 기사 내용인데요.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2002년도 엘모씨 즉 고 이재선 씨의 롯데백화점 난동 사건인데요. 노모 접근 금지에 이어 백화점 행사장 난동 사건입니다. 최근 자신의 80대 어머니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재선 씨가 이번에는 백화점 특설 행사장에 난입해 행사장 운영이 불법 영업이라며 직원과 고객의 욕설과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재선 씨의 이러한 소동으로 안전요원 A씨 44세 여자분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직원 5여 명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6일 피해 직원과 안전요원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성남 순회동 롯데백화점 지하 2층 특설 행사장에 이재선 씨가 갑자기 난입해 욕설을 해대고 양산, 가방, 의류매대를 발로 차며 물건을 훼손하는 등 15에서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재선 씨는 모든 시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왜 불법 영업을 하느냐, 성남시장이 특혜를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고함을 지른 뒤 직원에게 일일이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매대를 밀쳐 한 명을 넘어뜨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쫓아온 안전요원 A씨의 가슴 한쪽을 힘껏 부여잡으며 작은 돌멩이 형태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 나한테 물었어? 아니, 물었어? 뛰어나 보자. 여기 어떻게 보여? 야, 정말이 어떻게 신경을 해? 신경을 해? 여기 비건 장갑에 뭘 주의해야 돼? 안 듣잖아. 이게 이걸 아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고. 민민에 대해서 책임이 잘못한 학교 오면 대학을 가야 돼서 고등부에 가야 돼서 롯데가 자주 나가는데 내가 줄까? 어머! 나한테 물었어? 아니, 물었어? 뛰어나 보자. 여기 어떻게 보여? 야, 정말이 어떻게 신경을 해? 신경을 해? 여기 비건 장갑에 뭘 주의해야 돼? 안 듣잖아. 이게 이걸 아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고. 민민에 대해서 책임이 잘못한 학교 오면 대학을 가야 돼서 고등부에 가야 돼서
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만큼 범행 동기 파악 그리고 강력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피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사건에 대한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의 브리핑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아파트에 2015년 12월부터 입주하여 혼자 생활해 왔으며 오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가족,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서장 얘기로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고 이제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파악된 범행 동기인데 전문가로서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여타 사건들과 좀 비교했을 때 가장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범행 동기를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왜 이제 이 피해자들의 목숨을 노렸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 사람의 행적, 특히 이제 금년도 들어서 폭력으로 이제 입건이 돼서 벌금형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무슨 오물도 투척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여러 가지 불만 제기를 한 그런 이제 행적을 보면 근데 그 중에 여자아이들을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을 쫓아다니기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CCTV를 자비로 이제 붙이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웃 간의 갈등이 결국 앙심을 품게 만들었고 그래서 보복으로 이런 이제 범죄를 계획적으로 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피해자가 유달리 한 집에 몰려 있다. 네 명이 지금 한 가족인 그런 그 피해자들의 관계가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 어떤 피해자를 특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과거에 이 사람이 이제 정신감정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심신미약을 또 인정받을 목적으로 지금 고의적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해볼 정도로 사실은 범행 당시에 정신 상태는 상당 부분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근거. 묻지마 살인, 묻지마 보도 정말 중요한데 저희 뉴스방 외에서는 절대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뉴스. 왜? 비겁하니까. 자, 먼저 이 묻지마 살인 진주 정말 참상이다. 참상. 한 일가족 6명 중에 4명이 숨지거나 다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지금 5명 사망에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가해자는 조현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포털에다 조현병이 검색어 1위로 올라가 있는데 조울증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재명 지사 그 형 이재선 씨 때문에 알게 됐죠. 조현병은 뭐냐? 환각, 망상, 환영, 긴장, 기이한 행동이 동반되는 만성 사고 장애야. 이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특히 언론사에 되게 주변에 많아요. 저도 항상 24년을 제보를 받으면서 살아오잖아요. 지금도 저한테 이메일로 오는 제보 10건 중에서 한 5건 정도는 이 조현병 환자들이 보내세요. 계속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있으니까 환영 없는 게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제보하세요. 근데 실수로 막 한참 통화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계속 감시를 받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적으면서 한 30분 취재하다가 근데 지금도 감시받고 있나요? 그랬더니 맞대. TV에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대. 뭐 그런 일들이 항상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가족들로도 힘들고 아픈 일이겠습니다만 이게 빨리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대요. 이게 이제 공격기에 치료하지 않은 환자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자,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에 최근 수사에서 조현병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얼마 전까지도 계속 이 난동을 그렇게 부렸대요. 작년부터 주민들 협박하고 아파트 입구 위층인가? 아파트 입구에다가 막 똥오줌 막 투척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정신이 이상하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찰이 와서는 얘기해보고 말이 안 통한다. 횡설수설해서 무슨 조사가 안 된다. 라며 대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면 경찰이 손을 놔버리고 지자체가 손을 놔버리면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그런 방법이 없죠.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이 정신병 때문에 가해한 이 가해자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제도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언론들이 대안에 대해서 하나도 안 써, 기사를.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나라예요. 자, 제가 지금 급성기,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급성 상황. 저기 보면 영남일보에서 제일 기사를 그나마 잘 썼더라고요. 영남일보, 뉴미디어부. 기자가 안 썼나? 부에서 썼나? 왜 바이런이 없지? 자, 진주아파트 방화범이 조현병 환자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 과거 조현병 병력이 있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가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조현병 환자라는 거예요. 1%나 돼. 1%나.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50만 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50만. 근데 실제로 치료를 받는 인원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추정될 뿐이야, 그것도. 조현병 같은 경우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하거나 중단해서 재발하면 치료가 떨어진다. 자, 이게 지금 결국은 가족들이 밖으로 그런 내용을 발설하기 어렵고 본인은 자기 증상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력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면 더더구나 그런 피해자들이 사전에 발생했다면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 보세요. 19년 4월 16일 7시 51분 조금 전에 어제 기사군요. 죄송합니다. 자, 어제 기사인데요. 혼자 살던 정신질환자가 1톤 트럭에 방화를 했대. 어머니가 요양원 입원하고 나서 홀로 방치된 상태에서 주민들도 외면했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홀로 있고 정신질환자가 주민들도 외면하면 치료는 물론이고 케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1톤 트럭에 느닷없이 불을 지폈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 A씨였대. 피의자가 제대로 진술을 못해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다. 그래서 행정입원 조치했다네요. 행정입원. 이런 게 있군요. 행정입원 조치할 수 있대요. 그러면 맥시멈이 3개월이다. 이 경우에도 전문의나 전문 요원들에 의해서 이제 판단이 또 돼야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 이재명 지사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어. 거의 20명의 사상자가 난 어마어마한 참사야.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돼요. 대책이. 대책을 얘기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또는 경찰에서 강제 입원시키거나 직권으로 치료 입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대안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는 언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선 씨 치료를 원했을 뿐 강제 입원 유도가 없다라고 동생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이프, 사모님과 딸이 원해서 입원시켰던 병원에서도 2012년부터 계속 그런 조울증이 있으면서 자해 위험이 있다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현실. 하물며 이재명 형님, 이재선 씨가 사망한 책임은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네.